네, 논어강독 92번째 시간 선진편의 3장에서 5장 읽어보겠습니다. 선진편 3장입니다. 자왈 회야는 비조아자야로다. 오원에 무소불렬이온요. 이게 연루 이거죠. 주자의 해상은 이런 거예요. 회는 나를 도와주는 자가 아니다. 좋아, 나를 도와주는 자가 아니다. 내 말에 기뻐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이거 칭찬으로 하신 말씀이지 아내에 대해서 서운한 말씀을 하는 건지 좀 헷갈리는 말이죠. 주자는 이거는 연루 해석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아내는 그 말을 기뻐하고 그냥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다. 이 교학이라 그러잖아요. 가르치고 배우는 건 서로 이제 가르치고 배우는 건 서로 자라난단 말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많이 알아서 이제 뭐 이렇게 쏟아붓는 게 아니고 그 배운 사람의 리스판스 반응, 그 리액션을 보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생각이 깨어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자가 제자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거나 가르침을 주실 때 이제 제자의 반응이 뜻밖의 반응이 나면 기여라 그러잖아요. 나를 이제 일으켜주는 자구나 이 칭찬하는 거거든요. 내가 미처 못했던데 네가 깨우쳐준 게 굉장히 좋아했는데 아녀는 절대 기여자가 아니에요. 공자의 자극을 깨우쳐준 사람이 아니니까 공자께서 이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안연에 대해서 좀 서운한 느낌이 있는 거구나 라고 이제 해석할 오해가 크죠. 그래서 그 공자가 이 아내에 대한 이 말은 다른 아내에 대한 평가와 견주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맥락을 연결해 봐야지. 그렇게 보면 이게 서운한 말이 틀림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말하고 견주어 본 이제 후대 학자들은 이거를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해석하냐? 이 열을 그냥 설로 보는 거예요. 설. 이때 이제 해석하다로 푸는 거죠. 해석하다. 그러니까 아내는 나를 도와주는 자가 아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해서 해석하지 않는 게 없다. 다 그 말을 충분히 소화해서 아무리 어려운 말을 해줘도 그 말을 다 이해하고 해석해서 흡수한다는 뜻을 본 거예요. 물론 열하고 이제 거리가 좀 생기긴 아니고 완전히 다른 뜻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해석하다 이 해자로 보는 사람들의 의견은 해자로 하는 사람들 성인의 그러니까 단순히 말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인의 감정 성인의 마음까지도 이해해서 그걸 다 통달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도 다 나한테 해준 말도 다 이해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비조화자란 말은 서운한 말이 아니라 더 이상 자기가 해줄 말이 없다. 어떤 말을 해도 다 알아듣고 충분히 안다. 이게 문일지십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를 알아주면 이제 열을 바로 이거에 대한 다른 해석으로 이제 보는 거죠. 어쨌든 이것은 아내에 대한 칭찬으로 읽어야 마땅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장입니다. 자왈 효제라 민자건이여 인 불간어 기 부모 곤제지연 이오로다. 해석은 이래요. 효성스럽구나 민자건이요. 사람들은 문자건이 부모와 형제에 대해서 하는 말에 대해서 이게 뭐야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 민자건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효행으로 이렇게 비춰졌는지 어떤 얘기를 해도 민자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틀렸어라고 토를 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앞에 효자란 민자건은 공자의 말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왜 그러냐? 공자는 제자를 부를 때 자로 부르지 않거든요. 우리 앞에 2장에서 덕행에는 안연, 민자건, 연배고, 중궁요 이렇게 그랬잖아요. 10명의 제자를 불렀는데 이 10명의 제자를 부를 때 공자가 다 자로 불렀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자 직접 진술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후대에 아마 그 공자가 총애했던 사람들 아마 그쪽으로 분류시킨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죠. 왜냐?
공자들은 제자를 부를 때 반드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민자건이라고 자로 불렀으니까 효자라 민자건이라는 건 당시의 사람들이 민자건에 대해서 칭찬할 때 통상적으로 민자건은 효자야 라고 하는 말을 공자가 듣고서 효자라 민자건이요 라고 하는 말 하는 거 보니 사람들은 민자건이 부모 곤제에 대해서 하는 말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훌륭한 사람이구나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이제 맞는 해석으로 볼 수가 있을 듯합니다. 어쨌든 그 민자건은 효행을 하니까 덕성 칭찬을 받는 제자가 당연했겠죠. 5장을 보겠습니다. 남용이 삼복 백규언을 공자 이기 형지자 처지하시다. 남용이라는 사람은 앞에 그 공야장에 나온 적 있죠. 뭐 나라에 도가 있으면은 폐가 지지 않을 것이고 나라에 도가 없으면은 화를 면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형의 자식을 이제 아내로 이제 시집 보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 남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백규라는 식구를 3번 반복했다 그랬는데 이제 자주 외웠다는 얘기죠. 이 뭐 백규라는 시는 그런 거예요. 뭐 그 흰 옥으로 만든 그 길쭉한 조각에 그 점이 있는 것은 갈아 없앨 수 없지만 사람의 말에 생긴 잘못은 갈아 없앨 수 없다. 그래서 뭐 백규지점은 상감하여 사원지점은 불가위하니라. 말조심 하는 거를 이제 하루 종일 외우고 그것을 이제 자기 생활 규범으로 삼으니까 공자가 그 남용의 됨됨이를 보고 이제 사위로 삼았다. 뭐 그 사위가 아니죠. 형제 자니까 조카 사위가 되는 거죠. 삼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조심을 하고 이 몸가짐을 삼가했던 남용에 대한 얘기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필요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92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